인류의 역사는 한 가지 욕망으로 정의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싶다. 우리는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었고, 땅을 개간해서 식량을 늘렸으며, 지하 깊은 곳을 뚫어 석유와 금을 찾아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희소함을 정복하고 풍요를 만드는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의 역사 뒤에는 치명적인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돈으로 정하는 순간 인류는 기어코 그것을 복제하고 가짜를 만들어내요. 가치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연금술사들, 즉 중앙은행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종이와 디지털 숫자로 무한한 돈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번 돈이 왜 자꾸 가벼워지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버튼 하나로 당신의 시간을 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절대적으로 양이 고정된 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조차도 가격이 오르면 광산이 늘어나고 우주에 나가면 무한대로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한 익명의 존재가 인류에게 낯선 개념을 던졌습니다. 발명된 것이 아니라 마치 원주율이나 중력처럼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같은 숫자,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그 누구도 단 0.0000001개조차 더 만들 수 없는 절대적인 숫자.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적 발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절대적 희소성, 비트코인 2100만 개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지폐가 얼마나 허구에 가까운 종이 조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제학에는 공급의 함정이라는 잔인한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인간은 반드시 그것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폭락하고 그 물건을 가진 사람들의 부는 증발합니다. 16세기 아프리카 서부에서는 유리구슬이 화폐였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유리구슬은 만들기 매우 어렵고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유리구슬을 모아 불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에게 유리는 흔하디 흔한 재료였습니다. 유럽인들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싸구려 유리구슬을 배에 싣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진짜 자산임금, 상한 노예와 바꿨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유리구슬의 희소성이 깨지자 원주민들이 수백 년간 모아온 부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은 기술적 우위를 이용해 원주민들의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했습니다. 당신은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러와 원화가 바로 현대판 유리구슬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이 불패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강남 땅값이 평당 10억이 되면 건설사들은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아파트를 더 짓습니다. 우리는 금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온스당 1억이 되면 인류는 해저를 파고 소행성을 끌어와서라도 금을 캐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산은 탄력적 공급을 가집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고 가치가 희석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모아도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세력을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틀어 당신의 자산 가치를 물처럼 희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급의 저주를 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이 물리학적 법칙을 깨부순 유일한 예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이 되든 100억 원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기업이 수조 원을 들여 채굴기를 돌려도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난이도 조절. 이 단순하지만 위대한 코드가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캐려고 달려들수록 비트코인은 채굴 난이도를 높여서 공급량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요가 폭발해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자산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유럽인들의 공장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절대 반지와 같습니다. 당신이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코인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누구도 희석할 수 없는 지분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시간은 엔트로피의 증가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낡고 부서지고 썩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통해 얻은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수확하면 일주일 만에 썩습니다. 쌀은 몇 년을 못 갑니다. 집은 수십 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인간은 이 잔혹한 시간의 풍화작용으로부터 자신의 노력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돈입니다. 돈은 시간을 멈추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었던 배터리는 불량품이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 때마다 배터리에는 구멍이 뚫리고 당신이 저장해둔 시간은 줄줄 새어나갑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트코인은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디지털 에너지 시스템이자 썩지 않는 배터리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기에 썩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관리자가 없기에 인위적으로 희석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이나 구리는 전기를 보낼 때 저항으로 인해 에너지를 잃지만 비트코인은 100년 뒤, 1000년 뒤 미래로 가치를 보낼 때 단일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세계의 초전도체가 발명된 것입니다. 돈이 썩지 않는다는 것은 인류의 시간 선호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돈의 가치가 매년 떨어지는 세상에서 인간은 조급해집니다. 지금 써야 해. 지금 즐겨야 해. 저축은 바보짓이 되고 탕진과 도박성 투자가 미덕이 됩니다. 문명은 근시안적으로 변하고 건축물은 싸구려가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절대 화폐를 가진 인간은 달라집니다. 내 돈의 가치가 미래에 더 커질 것을 알기에 당장의 쾌락을 참고 10년, 20년 뒤를 계획합니다. 고딕 성당을 짓던 중세의 장인들처럼 100년 뒤를 바라보는 문명적 사고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을 더 인내심 있고 더 현명하며 더 미래지향적인 인간으로 진화시키는 수련의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코인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2.0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트코인을 소프트웨어로만 보기 때문에 하는 착각입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혁신은 코드가 아닙니다. 바로 창시자의 실종입니다. 세상의 모든 암호화폐에는 재단이 있고 CEO가 있고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그들은 코드를 바꾸고 발행량을 조절하고 규제 당국과 타협합니다. 그것은 탈중앙화가 아닙니다. 그냥 주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만들고 채굴하고 네트워크가 안정화되자마자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팔지 않은 채 심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결점 잉태라고 부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비트코인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범한 노드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발명이 아닌 발견인 이유입니다. 누군가 다시 비트코인 같은 코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창시자가 거대한 부를 포기하고 사라지는 과정은 두 번 다시 재현될 수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개인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이나 바퀴 혹은 인터넷 프로토콜처럼 인류 공공의 자산이자 자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어떤 권력자도 통제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수학적 신의 탄생이라는 것을.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은 당신이 과거에 흘린 땀이자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화폐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은 당신의 생명력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왜 불의에 침묵합니까? 왜 부당한 권력에 고개를 숙입니까? 우리의 생존이 그들의 시스템에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화폐 시스템에 종속된 인간은 결코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 거대한 착취 구조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마음대로 찍어내는 가짜 돈을 거부한다. 나는 너희가 검열하는 금융 시스템을 거부한다.
나는 내 노동의 가치를 내 방식대로 보관하겠다. 이것은 경제적 저항권입니다. 투표 용지는 4년에 한 번 세상을 바꾸지만 비트코인은 매일 매순간 세상의 시스템에 투표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노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땀을, 당신의 미래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녹아내리는 화폐를 들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단 하나의 비트코인.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티켓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당신이 이 한계를 끝까지 지켜낸다면 당신은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되찾아온 것입니다. 인류 최후의 발견, 비트코인. 우리는 유리구슬의 함정을 보았고 시간을 멈추는 물리법칙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최초의 소유이자 존엄의 방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수의 편안한 길을 따라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며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는 방주에 오를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처음에는 조롱받고 다음에는 격렬한 반대를 받으며 마지막에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위험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이것을 기회라 부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이것을 혁명이라 부릅니다.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 당신의 시간, 당신의 부, 그 모든 것의 통제권을 되찾으십시오. 이곳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주인이 되는 땅입니다.